단돈 30만 원을 45억으로 불리고 이후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일군 돈깡 강민우 투자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마인드 8, 테크닉 2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테크닉 2마저도 마인드에 따라 바뀌므로 마인드가 성공 투자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이 댓글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심리를 다스리는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과연 심리 관련 추천할 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심리 투자 법칙,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마크 더글러스의 심리 투자 불변의 법칙,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정홍기님의 주식 심리 기법을 알면 이긴다. 그리고 테리 버넴의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하지만 저는 거래의 신 혼마 문해이사 평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잘 소개하는 댓글도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신랑이 시켜달래서 시켰는데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책이라고 한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거래의 신 혼마 문해이사 평전은 1700년대에 거래의 신으로 칭송받던 혼마 문해이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 천재, 추세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가 1800년대 사람이니 혼마 문해이사는 그보다 100년 앞선 투자 천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의 창시자였고 혼마 문해이사는 캔들 차트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는 투자에 있어서는 천재였지만 심리를 다스리지 못해 파산하여 불행한 끝을 보았고 혼마 문해이사 역시 파산하였지만 그는 심리를 극복하여 결국 성공한 투자자로 칭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신 혼마 문해이사 평전에서는 그가 어떻게 심리를 극복하여 결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었는지를 매우 자세히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혼마 문해이사 평전은 심리 투자의 뿌리 또는 원조격인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심리 투자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 10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위의 방책을 깨닫다, 이겨놓고 싸우는 법, 투자의 수칙, 이 세 가지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 생각이 되고 아마 이 세 가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겨놓고 싸우는 법 그리고 투자의 수칙을 먼저 보신 다음에 흥미가 동하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례대로 들으시면 어떨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엄동설안의 젬베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카타의 나카마치에 이시카와 젬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혼마 가문을 드나드는 쌀장수인 젬베는 쌀 투자에 실패해 가게와 재산을 몽땅 날리고 쌀을 찢는 인부로 전락해 하루하루 일해 번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다. 한겨울 엄동설안에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쌀을 찢는 젬베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문해이사가 불쑥 말을 걸었다. 자넨 어째서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 부끄럽게도 쌀 투자에 실패해 가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처자를 굶겨 죽일 순 없기에 이런 일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문해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자네는 팔 때 실패했는가 아니면 살 때 실패했는가? 살 때 실패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네. 지금 자금이 있어서 쌀 투자로 승부를 건다면 자네는 둘 중 어느 쪽에 승부를 걸겠는가? 당연히 사는 쪽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당장 쌀을 사게. 손해를 본다면 그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네. 돈을 벌었을 경우에만
돌려주게. 젠베는 문의사에게 돈을 빌리면서 쪽지 한 장을 건네받았다. 그 쪽지에는 투자의 수칙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 과연 투자의 수칙이라는 쪽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젠베는 과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심리는 어떠신가요? 젠베처럼 힘드신가요? 아니면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투자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이든 간에 투자와 관련하여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혼마 문의사의 투자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투자 심리와 투자 비책 모두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젠베의 결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문의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일화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젠베의 결말을 들으시면 훨씬 여러분의 투자 심리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승승장구 문의사 의절을 당하다. 혼마 문의사는 쌀 투자로 혼마 가문의 재산을 10배 이상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후 가문의 후계자가 된 미스오카에게 그는 의절당한다. 후계자 미스오카는 쌀 투자는 도박이므로 앞으로 가문에서 쌀 투자를 금한다고 명했다. 혼마 문의사는 그의 명에 절대 찬성할 수 없었다. 가문의 재산을 3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불린 것은 내 덕이다 라는 강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혼마 가문은 문의사의 공로로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지주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건실한 경영을 지향하는 미스오카가 이런 일을 용납할 리 없었다. 혼마 문의사는 내가 실패할 리 없다고 외쳤고 미스오카는 그런 과신이 무서운 거라고 답했다. 애써 모은 재산을 과신으로 몽땅 날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미스오카는 잘 알고 있었다. 이후 미스오카는 가문 회의를 열어 혼마 문의사를 가문에서 추방한다. 그리고 쌀 투자 금지령을 내리고 쌀 투자와 결별을 천명했다. 2. 문의사 투자에서 고배를 마시다. 혼마 가문과의 의절을 선고받은 문의사는 그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낙담으로 망연자실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미스오카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미스오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쌀 투자의 매진에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문의사는 그간 비축해둔 수천 양으로 쌀 투자에 나선다. 문의사가 남긴 비법서에는 흉작에는 쌀을 사지 마라. 부족하면 남는다. 라는 말이 있다. 흉작에는 쌀을 독점하던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매도에 나서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마침내 문의사가 투자에 나섰을 때 흉작으로 대기근이 발생했다. 문의사는 자신의 원칙대로 대량으로 쌀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의사의 예상과 다르게 쌀 가격은 날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도 문의사는 계속 대량 매도에 나섰다. 홍수가 나고 기근 발생이 이어나감에도 쌀 가격은 하락하기는커녕 계속 급등했다. 농민 봉기도 속출했다. 거래의 신으로 불렸던 문의사였으나 그의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다. 3. 왜 난 안 되는 것일까? 투자의 달인을 자처하던 자신이 어째서 예상이 죄다 빗나가 고배를 마셔야 했을까? 문의사는 그 생각에만 빠져 지냈다. 투자 이론, 시세를 읽는 정확성, 시세를 전망하는 예리한 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그 같은 자신감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이다. 문의사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매일 어두운 표정으로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는 문의사가 걱정된 부인 미아는 보다 못해 이렇게 조언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리 없지 않나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절에 가서 주지 스님과 상담해보면 어떨까요? 문외이사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주지 스님을 찾아갔고 그간 일을 이야기했다. 주지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다는 자만심으로 투자를 얕잡아 본 게 문제네. 그리고 미스오카에 대한 노여움, 분노, 불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어 자네 마음속을 괴롭힌 것도 크네. 그것이 자네의 마음속 거울을 흐려놓아 사물을 냉정히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한 거야. 그럴 때는 무슨 일을 한들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법이네.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니 점점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초조해질수록 점점 꼬이는 법. 자네는 지금 그런 개미지옥 같은 늪에 빠져 있는 거야. 그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당분간 이 절에서 좌선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좌선을 하면 저를 괴롭히는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네. 좌선이란 본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좌선한다면 그 효과만을 생각해 좌선의 본래 취지를 잊어버리기 십상이거든. 좌선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지. 나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거야.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보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네. 살아있는데 비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온전히 비운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자네는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네는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이 세상에 자네는 존재하지 않았네. 즉, 자네는 무의 상태였다네. 무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죽으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야. 부모에게 받은 생명이 다하면 또다시 저 세상, 즉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지. 이것을 깨달으면 살아있는 본래의 의미도 자연히 깨닫게 된다네. 무의 세계로 돌아갈 인간에게 지위나 명예, 돈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법이네.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그 결과 지위나 명예, 돈이 따른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런 지위나 명예, 돈을 준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회에 가능한 한 봉사하며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라네. 세상에는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 명예를 손에 쥐고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면 내 노력과 실력 덕분이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네. 그런 사람은 주어진 지위나 명예,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속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더욱 출세하고 싶어하고 재산을 불리고 싶어 혈안이 되지.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은 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의 혼마 가문을 만든 건 저라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쌀 투자에서는 상대의 허를 찌르고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네. 인간은 범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범인의 수준을 뛰어넘어 훌륭한 위협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네.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라면 큰 위협을 달성하고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큰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재능과 환경이 갖추어져야겠지.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위업을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다른 사람들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나 되는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주지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애도의 쌀 투자에서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쓰디쓴 고배를 마시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재산을 거의 모두 잃었지. 그런데 투자가로서 그만큼 귀중한 체험은 없다네. 실패를 모르는 투자가만큼 무서운 것은 없네. 투자의 위험을 모르는 채 승부에 도전했다면 언젠가 반드시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기 쉽네. 자네는 그런 투자가를 이미 여럿 알고 있지 않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요. 실패를 모르는 투자가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네가 투자가로서 처음 투자에 실패한 것은 실로 행운이 아닌가. 이것으로 자네도 투자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테니 말이야. 몸서리 칠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우울하고 살아갈 의욕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겠지. 그것으로 됐네. 그래야만 비싼 수업료를 낸 보람이 있지. 어떻게 하면 투자가로서 재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네. 그 이유가 밝혀지면 그것과 반대의 일을 하면 될 것 아닌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4. 좌선으로 투자의 해안을 얻다. 문혜이사는 좌선 수행을 시작했다. 좌선에서는 무의 경지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쌀 투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문혜이사는 쌀 투자에 매진하던 때의 상황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주지 스님이 건넨 조언과 대조해 보거나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계속 되돌아보았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 명인이 복귀하면서 자기가 둔 수가 올바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반성하듯 말이다. 그러는 사이 문혜이사는 쌀 투자에서 실패한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먼저 쌀 투자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문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어 설령 실패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음 투자로 만회하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문에서 추방당한 뒤에는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금에 여유가 없었다.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잃게 했던 것이다. 게다가 미스오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아 미스오카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미스오카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마음을 흐리게 해서 평상심을 잃게 만들어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에 몰두할 수 없었다. 초조함과 질투심도 시세를 잃는 눈을 흐리게 했다. 게다가 매도에 실패했는데도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괜히 오기를 부리며 팔기를 계속했다. 예상이 빗나갔는데도 시세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억지로 매도를 거듭했던 것이다. 시세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 실패한 것이다. 그게 손실을 크게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 문혜이사는 나에게는 투자밖에 없다. 투자야말로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투자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쌀 시세 추이, 쌀 작황, 자신이 매매한 금액이나 수량, 천재지변, 누가 얼마나 매매했는지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쌀 시세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캔들을 이용해 차트를 개발하여 과거의 바닥이나 천장 가격과 현재 시세를 비교함으로써 쌀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등 쌀 시세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자금력만 믿고 감정과 배짱에 의존하는 다른 투자가들과 달리 문해이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쌀을 매매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색적인 투자가였다. 물론 간혹 예상이 빗나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런 경우에도 실패의 원인을 점검한 후 곧바로 반대 매매를 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문해이사는 철저한 투자 전략, 필승의 투자 전술을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병법서를 모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병법은 투자와 통하는 점이 있어 배울 게 많았다. 문해이사는 병법서에서 인상 깊은 말을 발췌하고 거기에 자신의 감상이나 체험 등을 추가해 자신만의 투자 비법서를 만들었다. 그것은 투자에 임할 때 마음가짐을 가다듬거나 투자 전략, 부자 전술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투자 비법이 점차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 떨어질 것으로 확신했던 쌀 시세가 예상과 달리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 큰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다. 예상이 왜 틀렸을까? 쌀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쌀의 작황인가? 시세의 변동을 이끄는 주역들, 세력들의 매매 등 수급 관계인가? 아니면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5. 3위의 방책을 깨닫다. 어느 날 문해이사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무심코 정원을 바라보는데 벚나무에서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다. 문해이사는 불현듯 의문이 생겼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 있고 그 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잎이 스스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바람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는가? 스님의 뜻밖의 대답에 문해이사는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주지 스님의 바람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말에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문해이사는 매일 좌선을 하며 오로지 스님이 던진 화두만을 생각했다.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깃발이 없으면 바람은 깃발을 움직일 수 없다. 바람이 부는 것과 깃발이 존재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깃발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 깃발을 날려도 누군가가 이를 보지 않으면 바람이 깃발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깃발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깃발과 바람,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깃발은 움직이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해이사는 눈을 번쩍 떴다. 시세도 마찬가지다. 쌀 시세로 움직이는 것은 쌀 가격도 아니고 재료, 즉 쌀의 작황, 수급 관계도 아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 투자 심리, 인기도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쌀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쌀 가격만 바라본들
재료만 바라본들, 투자 심리나 인기만 본들, 쌀 시세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문의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시세와 한 몸이 되어야 시세의 실체가 보인다. 이런 깨달음을 스님에게 이야기하자 옳거니 이제 됐네. 자네는 투자가이니 그것을 자네의 장기인 쌀 투자에 적용해보게 라고 격려해 주었다. 투자가들이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와 절호의 매수 시점 혹은 절호의 매도 시점, 나아가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는 시기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투자 심리의 편승에 투자에 손을 댔다가는 사면 안 되는 천장에서 사고 팔면 안 되는 바닥에서 파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천장이나 바닥을 정하는 것은 투자 심리나 인기, 재료만은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부분이 크다. 때문에 현재 시세, 재료, 투자 심리, 인기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천장이나 바닥을 예측한 뒤 천장이라고 판단되면 팔고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사며 천장이나 바닥이 아니라면 때가 올 때까지 몇 개월이고 기다려야 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문의사는 좌선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마음을 비우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시세를 볼 때도 욕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시세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욕망과 기대라는 색안경을 통해 보면 눈이 흐려져 시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시세와 혼연일체가 되어 시세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기에 시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문의사의 방황은 끝이 났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지만 그렇다고 녹록한 시장은 또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이런 장세라면 그 누구라도 심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딱 기억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혼마 문의사 평전이었습니다. 딱 3일만 기다려보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리를 다잡을 수 있었고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심리 역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혼마 문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투자의 안정을 되찾으며 잃었던 돈의 몇십 배의 돈을 벌어 재산을 불려나갔고 다시금 거래의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무렵 투자자 문의사를 두고 이런 노래가 불려졌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카타는 해가 쨍쨍하고 도지마는 흐리고 에도의 쌀창고 앞에는 비가 내리네. 아, 혼마님에겐 미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번주님만큼은 되고 싶어라 라는 노래죠. 이때 혼마 문의사는 떼돈을 벌어 일본 제1의 갑부로 일본 전역에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가 삼위일체, 즉 가격, 재료, 심리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였죠. 그가 말하는 가격은 가격의 움직임, 즉 천장과 바닥, 그리고 과거의 가격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재료는 수급, 그리고 작황, 즉 실적을 말하고 있었고 심리는 투자자의 심리, 그리고 인기를 말하고 있었으며 이를 모두 고려해야 진정한 시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음의 이야기는 일본 제1의 부자가 된 문의사가 강연회를 열어 질의응답을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역시 정말 좋았습니다. 혼마 문의사의 강연회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매번 투자에 실패한다면. 저는 쌀 투자에 있어서 초보입니다. 저 같은 초보가 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모임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기름 도매업자 나카야마 기아치가 물었다. 투자는 고독한 일입니다. 기댈 곳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력, 결단력, 자금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예상이 빗나가 실패하면 자신의 안이한 예측이나 판단력을 반성하지 않고 애써 가르쳐준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우정과 돈, 그리고 투자에 대해 철저히 공부할 기회 말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한 번쯤 크게 고배를 마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투자에 큰 성공을 거둘지 진지하게 공부하게 되는 법입니다. 크게 실패하고 나면 두 번 다시 투자에 손대고 싶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를 당장 관둬야 합니다. 투자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관둘 거라면 투자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게 현명한 처신입니다. 아니 그럼 매번 실패하고 손해를 봐도 투자를 계속하려는 사람이 투자에 적합하다는 뜻입니까? 실패한 후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패한 것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 투자를 관둬야 합니다. 투자에 실패한 후 공부가 부족했다거나 판단이 아니했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선승이 참선에 정진하듯이 자신의 몸을 닦고 투자 비법을 연구하는데 매진하는 사람만이 투자를 계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 투자에도 수행이 필요하군요.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 훌륭한 수행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투자를 도박과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해도 반드시 크게 실패해 재산을 모조리 잃고 투자의 세계에서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도박은 배짱과 감의 세계이지만 투자는 지혜와 판단력, 인내심의 세계입니다. 인격을 수양하지 않으면 투자의 명인,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수행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실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예상이 크게 빗나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사용하는 돈은 전부 잃더라도 상관없는 돈, 즉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금액을 사전에 정해두고 상한선을 넘어 손해를 본 경우에는 투자에서 깨끗이 손을 떼 그 이상 손해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괜한 오기로 빚까지 져가며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산을 탕진하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를 얕보는 것은 금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겁내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달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 그 비결을 익혀 조금씩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7. 투자 성공의 비결. 투자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젠베가 문해이사에게 질문했다. 문해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투자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성질, 특징, 습성 등을 철저히 알아낸 후 절호의 매수 시점인 바닥 시세에서 사고 절호의 매도 시점인 천장 시세에서 팔며 절호의 매수 매도 시점이 올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가로서의 견식, 지식, 사고력, 선견지명, 판단력, 인내심, 실행력, 행동력 등을 닦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의 명인이나 달인이 다른 즐거움을 모두 희생하면서 오로지 검수를 수련하는 데 몰두하듯이 투자의 명인이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투자만을 연구하고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시세가 바닥일 때는 투자 환경이 최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더욱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소심해지기 쉬워 사는데 상당한 용기와 결단력,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소극적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이성적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천장에서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천장일 때는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 가격이 끝없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천장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폭락이 다가오는 것은 좀 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 더욱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세라도 천장을 찍은 후에는 조만간 크게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크게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 하는데 조금 더 가격이 회복된 뒤 팔겠다는 생각에 좀처럼 매도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격이 점점 더 떨어져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야 겨우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이성을 겸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를 이기지 못해 결국 또 술에 손을 대고 술에 취하는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가는 큰 손해를 보고 신세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쌀 도매상을 하는 마스다 기아치로가 물었다. 투자 연구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감정, 즉 욕망과 이성을 조절하는 마음,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이성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달리는 범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지요. 감정은 행동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이내 폭주해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돌진하고 맙니다. 이성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감정을 발판 삼아 달려나간다면 어마어마한 행동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훌륭한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야수와 같습니다. 그 야수를 제어하는 이성은 마음의 조련사라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의 마음속에 사는 맹수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 투자라는 더 복잡하고 거대한 맹수를 다룰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8. 이겨놓고 싸우는 법. 이겨놓고 싸운다. 알바트로스 성피유교 투자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이미 이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시금 소름이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혼마 문해이사가 말하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은 무엇일까요? 혼마 문해이사의 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뛰어난 장수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승리하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지혜롭다거나 용맹스럽다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기기 때문입니다. 쌀 투자에서는 누구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 환경도 있지만 투자의 달인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투자 환경도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의 달인은 누가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만큼 투자 환경이 좋을 때, 다시 말해 시세가 바닥에 가까울 때 상승세로 돌아선 직후에만 투자하고 어려운 투자 환경일수록 다시 말해 시세가 천장에 가까울 때는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9. 천장, 바닥, 시세란. 자, 여러분들 아마 이쯤 되면 천장과 바닥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라고 해서 혼마 문헤이사가 강조한 것이 바로 시세가 바닥에 가까울 때 상승세로 돌아선 직후에만 투자해라. 그것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고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바닥 시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직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혼마 문헤이사가 말하는 이 바닥 시세 그리고 천장 시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이는 혼마 문헤이사가 창안한 사케타 5법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닥권 시세를 알리는 3천, 즉 3중 바닥 패턴입니다. 큰 하락 이후 저점 3개를 확인한 뒤 횡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천장권 시세를 알리는 30, 즉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큰 상승 이후 고점 3개를 확인한 뒤 횡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 매도합니다. 이는 2009년 대세 상승을 보여준 삼성전자의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10일 이동평균선을 타며 상승을 했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깬 후 고점을 3번 만들고 추세가 꺾입니다. 이때 시세의 특징은 첫 번째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한 후 다시금 전고점을 회복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지만 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확인했다면 천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천장이 이런 특징을 보이며 하락하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혼마 문헤이사가 말한 것처럼 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 차트는 2025년 즈음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을 시작하기 전의 일봉 차트 모양입니다. 보시면 큰 추세 하락 이후 계속 저점을 지켜가면서 바닥권을 형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마 문헤이사라면 이런 바닥권 시세를 보고 바닥권의 상방을 돌파할 때 강력하게 매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 투자의 수칙, 쪽지. 앞에서 혼마 문헤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젬베에게 자신의 투자 비책이 담긴 쪽지를 건넵니다. 젬베는 이후 혼마 문헤이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어려울 때마다 열어보라고 준 비단 주머니와 같은 비책이 담긴 쪽지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영상은 혼마 문헤이사의 투자 수칙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매매할 것, 용도가 정해진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돈은 투자에 사용하지 말 것,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정한 범위에서 매매할 것, 과거의 시세를 참고해 바닥 가격과 천장 가격을 판단할 것, 바닥 가격 근처에서 사고 천장 가격 근처에서 팔 것, 결코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말 것,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로 도전해봤자 얻는 것이 없음을 명심할 것.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쌀의 작황임을 잊지 말 것. 풍작은 하락장의 정체장세, 흉장은 화랑, 평년작은 답보장세. 투자 방침을 정했으면 눈앞의 작은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 하지 말 것. 횡보장에서는 나서지 말 것. 본격적인 상승장, 초기의 저가에서 살 것. 마음이 절호의 매수 시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흘간 기다릴 것. 시세는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음을 명심할 것. 살 때나 팔 때 한 번에 사고 팔지 말고 몇 번에 나누어 매매할 것. 예상이 적중해 이익이 났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이득을 챙길 것. 이득을 챙긴 후나 손절매한 후에는 40에서 50일 정도 투자를 쉬면서 또다시 바닥 시세가 나타날 때를 기다릴 것. 예상이 빗나가 큰 손실이 발생해도 평저화하거나 평고화하지 말 것.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면 당장 손을 뗄 것. 모두가 적극적이고 나도 적극적일 때는 매도를 생각할 것. 모두가 무기력하고 나도 비관적일 때는 매수를 생각할 것. 감정이 격할 때는 매매를 자제할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다는 이유로 투자에 손대지 말 것.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서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쌀의 작황임을 잊지 말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다가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시세를 결정하는 건 쌀의 작황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황이 무엇일까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미나이와 GPT에게 해석을 부탁했고 두 인공지능 모두 비슷한 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수급과 실적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300년 전에 투자 천재 혼마 문헤이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제갈 공명의 비단 주머니와 같은 비책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조재룡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책을 펼쳐 이 수칙을 읽어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에도시대 천재 투자자 혼마 문헤이사가 남긴 쌀 투자 비법서 문헤이사 비록은 다음의 유명한 말로 시작됩니다.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 거래는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 서두르는 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수 매도 모두 오늘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고 생각되면 3일을 기다려라. 이것이 나의 비법이다. 쌀의 유통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격의 천장과 바닥의 정도를 생각하며 매매하라. 이것이 3위 방책이다. 천장 가격과 바닥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면 몇 달이고 기다려라. 그리고 예상이 실현될 때를 기다렸다가 매매해야 한다. 거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천장 가격과 바닥 가격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천장과 바닥을 알 때 이윤에 이르러 손실이 없다. 쌀로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욕심을 내지 말고 백선만 남기고 팔아라. 거래가 끝나면 40에서 50일은 쉬어라. 쉰다는 것은 다음 바닥 가격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 책의 내용을 찬찬히 음미하고 자주 읽어볼 일이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책을 여기서 끝내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정말 심오하고 좋았습니다. 책을 꼭 매수하고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배우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물론 친구까지 비웃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예대를 2번 떨어지고
27살에 겨우 합격. 졸업하고 6년 동안 이름 불려본 적 없는 단역 배우. 생활고까지 겪으며 그는 35살을 자신의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35살까지 해보고 안되면 접자. 35살이 코앞인데 그는 여전히 이름 없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왕의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그는 왕과 사는 남자로 또 1000만을 찍으며 개인 통산 5번째 1000만 배우가 됩니다. 해외 언론은 유해진 배우의 주름조차 연기를 한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입니다. 유럽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행운에 속지 마라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파산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투자자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뼈아픈 실패를 맛본 자만이 진정한 투자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해진 배우는 자신의 15년 인생을 갈아 넣었음에도 빈털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손실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꼭 파산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실패 속에서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가 성공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흘려들을 뻔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패하고 계신가요?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성에 차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괴로우신가요? 저는 그런 고민과 괴로움이야말로 성공의 자양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수익의 길이 아니라 수행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분명 시장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줄 것입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그런 여러분의 고행길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